안녕하세요. 긍재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만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된 기술 유출 사건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더리 회사죠. TSMC. 네, 이 회사의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2나노 공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보도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볼까요? 대만 검찰이 8월 27일에 발표를 했어요. TSMC 전직 엔지니어 1명, 그리고 현직 2명, 총 3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뤘죠. 그렇죠.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것들인데 결국 TSMC의 미래가 걸린 그 2나노 공정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네, 핵심 기술 유출이죠. 검찰 구형량도 보니까 상당히 세던데요. 전직은 14년, 현직들은 각각 9년, 7년. 상당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검찰도 이게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딱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사건 진행도 빨랐어요. TSMC가 7월 8일에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8월 6일에 구속하고 바로 기소까지. 네, 신속하게 진행됐죠. 네, 이 유출 방식이랑 규모를 좀 더 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발표를 보면 TSMC에 있다가 퇴직하고 일본의 그 유명한 장비 회사 도쿄 일렉트론 있잖아요. 아, TL이요? 네. 네. 거기로 옮긴 천모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됐어요. 이 사람이 아직 TSMC에 있는 후배 엔지니어 2명한테서 2나노 공정 도면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건데 그 방식이 좀 뭐랄까 의외입니다. 방식이요? 어떤 식이었는데요? 그냥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기밀 도면들을 직접 찍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휴대폰 카메라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안이 허술했던 건지. 글쎄요. 정확한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아마 접근 권한이 있는 엔지니어가 물리적으로 도면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요. 유출된 도면량도 상당합니다. 한 1000여 장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까요. 천장이나요. 이야. 네. 그러니까 유출 방법은 어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데 그 안에 담긴 건 TSMC의 미래가 걸린 최첨단 2나노 기술 데이터라는 거죠. 이 대비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네요. 천장의 도면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내부 보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만 현지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기술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쪽으로 갔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두 회사가 또 협력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TSMC한테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근데 그런 파트너 회사 직원에게 최고 기밀이 넘어갔을 수 있다는 정황이니까 TSMC 입장에선 정말 당혹스럽겠죠. 배신감도 들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아직 도쿄 일렉트론 회사가 개입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보가 그쪽으로 간 정황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크죠. 그렇죠. 단순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정보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산업적 또 더 크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나노 공정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좋은 반도체가 보통 3나노 공정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2나노는 그보다 한 세대 더 발전한 기술입니다.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거죠. 이게 그냥 칩이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로 인공지능 반도체나 고성능 컴퓨팅 칩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개발 중인 회사의 미래 기술 리더십 그 자체인 셈이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이군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정확합니다. 그런 기술의 핵심 정보가 그것도 1000장 가까이 유출됐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또 수조 원의 투자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특히 그 정보가 경쟁사가 아니라 협력사인 도쿄 일렉트론 직원에게 갔다는 점이 더 복잡하게 만드네요. 네. 도쿄 일렉트론이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외부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TSMC의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어떤 산업 스파이 행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점들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내부 정보 보안,
특히 사람에 의한 유출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는. 핵심 인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기술이 이제 정말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대만에게 TSMC는 경제 엔진이자 안보의 방패 같은 역할인데 그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은 대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실리콘 방패가 흔들릴 수도 있다. 네,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 반도체 사활을 거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인 거죠. 내부 보안에서 시작해서 국가 안보, 국제 패권 경쟁까지 연결되는군요. 파장이 정말 넓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 처리 과정이나 또 TSMC 같은 회사들이 보안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안전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기술 경쟁보다 이 보이지 않는 기술 보호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 오늘 TSMC 2나노 기술 유출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